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오늘의 정리, 주님의 정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또 말씀드렸던 며칠이 아니고 어제구나 말씀드렸던 거를 또 풀어서 조금씩 내용이 쉽진 않아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빨간머리 앤에서 장례식 때 나도 죽을 존재이다. 이게 미국에선 초등학교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어른들한테도 안 나오거든요. 그 관점이. 근데 미국에서 초등이 그래서 쉬운 내용이 아니고요. 아주 어려운 내용. 더군다나 이제 어떤 불행이 왔을 때 본인한테 이제 예를 들어 악이라던가 어떤 불행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유별 떨면서 우리나라는 남의 일에 또 진짜 어떻게 보면 나대잖아요. 그게 사실은 조용히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본인 그 나대기 위한 도구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애들을 가리켰어요. 이제 가리켰는데 이제 뭐 60점대 수학하던 애들이 그것도 중학교 뭐 1학년 하는 애가 갑자기 뭐 90점대로 올랐어요. 빈출 문제를 여러 차례 이제 자주 나오는 걸 해줬다. 그래서 잘 맞춰져가지고 이게 됐다. 응? 그러면은 걔가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해지거든요. 자기 갑자기 30점 올랐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요. 이제 선생님이 뭐가 안 보여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요. 이제 가끔 이제 조금 집에서 잘 배운 애들만 이제 자기를 추스리면서 유지를 하죠. 이렇게 한번 급등했던 애 이런 차라리. 그래서 제가 항상 성적을 잘 만드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교만의 도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해요. 너 이번에 성적 오르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교만해요. 근데 어른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으로 계속 갔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집에서 진짜 좀 잘 배운 애들만 가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시험을 치냐면은 저기 민주노총 파업하니까 가가지고 그거 반대하고 산후맹 데모할 때 가서 반대하면 돼요. 가서 도망치지 말고 가서 정면으로 돌파를 해버려. 가서 깽판을 놓던가. 그래 다 도망가요. 근데 반대해본 사람이 없어. 그래놓고 되게 막 뒤에서는 막 집에서 이제 뭐지 국힘당 안에서만 되게 큰 소리야. 막 우공당이라던가 뭐 시민단체라던가 여기서 막 큰 소리야. 제가 왜냐면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부르잖아요.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테스트한 지 언젠데.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도 이제 할아버지들이 국정원 쪽이잖아요. 저희 학교가 민주노총 데모 락이 이제 그쪽이지만은
쪽으로 셌어요. 셌는데 자매학교가 소련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 저가 국교 5대째라 5대째에다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 정치 쪽이라, 사상 정치 쪽이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처럼 산호맹 대놓고 이렇게 데모할 때 반대할 수도 있고, 그 대학교 때도 이제 그 데모를 맨날 연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에서 그거를 들어간다기보다는 저랑 같이 이제 좀 일이 꼬여가지고 어쨌든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권을 데려간 격이 돼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누가 누군지 모르고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이 이제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6세 8기에 운동권을 데리고 큰 사고 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데 되게 유명한데 DJ 쪽에서 유명한데 JP 라인으로요. 근데 이제 학교로도 이제 국정원 쪽에서 오셨거든요. 삼성전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연예인과가 제가 탈패에 있었잖아요. 탈패에 있었잖아요. 탈패에 있은 이유는 제가 연예인이 아니고요. 물론 연예인 좋아하죠. 연예인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하느님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 연예인은 이쁘고 잘생겨서 그냥 좋아하는 거고 그냥. 근데 이제 탈피에 있었던 이유는 연예인과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솔직히 아티스트 빼놓고는 미쳐는 되잖아요. 뭐 동물의 세계라며 거기 동물의 세계. 근데 저는 스토리에만 관심 있거든요. 스토리.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작가라기보다는 급격한 사회주의자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계속 말씀드린 그 정신분열 경찰 속여먹어서 역전,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된 거. 그거는 제가 항상 이제 말을 끝까지 안 해서 그런데 미스테리로 남겨두기 위함이에요. 교수법이에요. 혼자 소설을 어느 방향으로 쓰는가 그게 궁금해서 역전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며칠 그렇게 역전시켜서 속이다가 진실이 밝혀졌어요. 싹싹 빌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답니다. 눈앞에 알짱거렸다가 안 되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치냐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심리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악행을 한 다음에 그게 반드시 실패해요. 그게 잠깐은 며칠은 속이는데 전체적인 사건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다. 대패한다. 그래서 본인 사고방식이 악용하는 거가 잘 됐다고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범죄자 사고방식이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인생이 불행이 가득한 거고, 훌륭한 사고방식이면은 그래도 벌은 받겠지. 응?
상선벌악이거든. 이 세상 이치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민주노총 가가지고 도망치지 말고, 도망가는 거 아니까 지금 권유드리는 거예요. 입 놀리지 말라고. 어? 따발총 그 총알바지 될 총알바지 될 거니까. 그리고 산호맹 거기서도 데모하면 가서 정면으로 반대하세요. 따발총 총알바지 되라고. 응?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가서, 응? 사회주의가 뭐야? 사회주의가 소련, 응? 소련제. 그리고 이제 그 레지오 마리에는 평신도 단체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급격한 그 사회주의자가 악용하고 그 사회주의 해체의 소프트웨어 가진 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원래 사상이 특출났기 때문에 알고서 저는 실천을 한 부분이 그 부분이 뭐 다른 단원들이 솔직히 하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없을 것 거의 저만 했다고 거의 확정져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정원 창설자들이 탈탈 털었는데 저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행이 왔을 때, 응? 이건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불행이 왔을 때, 그거를 유독 나만 십자가가 되게 무겁다, 내 불행이 제일 커갖고 매몰된다, 이거는 교만한 거고,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겠지. 주님도 내가 받는 이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으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서 얘기하면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장애인 앞에서 덥다고 막 불평불만하면은 그게 교만한 거거든. 폐악질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더 힘든 불행한 사람 앞에서 내가 내 불행 정도 가지고, 악 보인 거 가지고 그거를 불평불만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되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못된 사람인 거라고. 그래서 본인 불행의 수용 관점이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해요.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 표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응? 초딩 수준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내용은 어려워서 실천을 안 됩니다. 응? 단타 친 거 가지고 한 번 만약에 30점 정도 이 성적을 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내가 잠깐 성공했어? 어른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걸 갖다가 교만의 도구로 평생 우려먹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우려먹거나, 이거는 되지 않고, 이거는 아예 안 한 거보다 못하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탈페에 거기 있을 때 보면은 연예인과예요, 연예인과. 저는 사상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토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기여를 하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가면은 연예인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우상. 본인이 이제 예를 들고 데모를 하면 이제 우상. 본인이 뭔가 우상되고 싶은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연예인병이랑 비슷해요. 제가 이제 영화 쪽도 이제 왔는데, 그게 본인한테 안 좋아. 본인한테. 근데 겸손하려면은
겸손하려면은 물리적으로 본인 재물을 봉헌을 하던가. 근데 사랑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랑해야. 재물이 신이니까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은. 근데 초딩 수준으로 내가 얘기는 하는데 내용 자체는 초딩이 아니야. 실현 불가능해. 성인 세인트 아닌 이상 불가능해. 내가 세인트를 얘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열사로 받아들여. 응? 열사로. 전체적인 요약 정리가 안 돼. 그게 어디서 하면 정신병동 있잖아요. 그 정신병동에서 저번에 말을 했지만은 정신병동에서 이 중학교 1, 2학년 수준에 그 어떤 요약 정리된 거, 본문 요약한 거, 그런 거 이제 국어 수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연습을 본격적으로는 안 시키지만은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하죠. 그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교만과 겸손, 이제 사고 방식. 저는 이제 반반 얘기해요, 항상 말을. 테스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본인들이 어떤 뭐라 그러지? 어떤 사고방식인지.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고 하느님을 믿을 존재고요. 창조주 하느님 믿을 존재고, 사람은 사랑할 존재잖아요. 벌써 17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발총 총알바지로 민주노총이나 산호맹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수준 높다? 정치적으로 지혜로서 푸는 게 수준이 높은 정치다, 봉사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한테 드린 내용은 민주노총 노란봉투법을 폐지를 이게 시키는, 그거 지금 노란봉투법 가지고서 어떻게 경제가 살겠어요. 근데 이 산호맹이 진짜 짜증이 나거든, 나. 나 쫓아가는 조국혁신당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국혁신당에 나를 쫓아내는 관광객인데요, 몇십 명이에요. 근데 조국혁신당 거의 국회의원들한테 막 졸라더라고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산호맹 거기 아니면 제일 가능성 높은 게 부마자. 왜냐면은 거기는 부마자, 거기 그 사기꾼 두몽, 거기는 어떤 성향이냐면은 커피 있잖아요. 커피 뭐 스토커 나르시즘 그거 찾아보면 알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커피 엘리베이터에 탔어. 근데 커피가 살짝 묻었어. 그럼 복수하는 거야. 거기 지금 네이버 카페에 뭐 이런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나오는 쉬운 예시로서 제가 대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가 아니고 계속 제가 예를 드는 게, 실제로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을 영화로 만든 거야. 그러면 왜 영화를 얘기를 하느냐? 저는 우파 거, 보수 우파 좋은 거 효양을 위해 가지고 영화는 잔재주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정치인이었잖아요. 급격한 사회주의자에서 전향한.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예를 많이 드는 거고요. 이걸 이제 사고방식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두부를 나온다 해서 범죄자 아니면 훌륭한 사고방식. 알아보지도 않고서 본인이 막 소설을 써. 막, 어? 본인이 나쁜 대로 그냥 성향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노란봉투법을 없애달라고 했어요.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치적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 이름에 훌륭하게 만들고 싶은 거는 욕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트위터도 썼지만은 사람 관뚜껑 닫고 들어갈 때까지 본능이에요. 그거는 정신 프로이드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지만은 동양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 나도 있고 다 있다고. 사람이면 다 있다고. 본인 이름에 똥출되는 건 되게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제 그저께 얘기한 게 그거야. 본인들 이름 걸고서 걸고서 민주노총 파업을 하고 앞으로 국민들은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은 본인들이 아는 것처럼 중도층이고 보수고 뭐 저기 진보 뭐 민주당 쪽이고 여기 어디야 국힘당 쪽이고 다 먹고 사는데 바빠. 경제생활 한다고. 당원들 아니고서 책임 당원의 당원들 비례대표 뭐 자기네 정치 야욕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거를 관심이 없다. 관심이 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다 본인 솜씨 있잖아. 솜씨 자랑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응? 내 제주로 어떻게 1등 돼가지고 부자로 먹고 사는지 좋은 대접받고. 그게 행복이라고. 정상이라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니네 이름 걸고서 파업도 하고 여기 국힘당도 입으로 계속 이렇게 씨부리기만 할 거니까 니네 이름 걸고 해. 걸고 하면은 이제 여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적진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국힘당 내에서도 경쟁자들이 가만히 안 둘 거거든. 이름을 다 걸고서라고요. 본인 이름 걸고서라고. 대리는 없어. 대리는 누가 대리해 주냐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본인 직분에 충실해야지 그게 정직한 거죠. 대리는 사기꾼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누가 제일 극단적으로 누가 제일 미천한 신분인 그런 사람들이 종이인형 자기 종이인형 만들었다고. 종이인형. 내가 자기 종이인형 종이인형이 뭐죠? 뜻풀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종이인형이 뭐죠? 내가 그 종이 인형에다 옷 입히면 옷 입히고 가방 걸치면 가방 걸치게 하는 거. 대리. 본인은 그냥 아무 조제도 아닌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야. 대리했다는 거. 대리. 그러니까 정신 분열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정신 분열 개념 모르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정신 분열의 종말은 뭐냐면 갑자기 칼 드는 거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갑자기 칼 드는 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갑자기 칼 들고 아무나 그냥 죽이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적개심. 남을 증오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본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신 상태인지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한테 적개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정신병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양들처럼 막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그 정도는 사랑이 아니잖아. 동물들도 하는 온기 나눔 정도는.
근데 너무 수준이 떨어졌다고 초딩으로 내가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용은 초딩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실천하기 힘들잖아. 응? 주님의 정의도 없잖아. 한 군데 빼놓고. 응? 그래서 지혜로 푸는 게, 응? 성읍의 권력과 10사람보다 낫다는 게 지혜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응?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가 그 바빌론으로 유배간 다니엘 예언자, 그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해석을 다 해요. 해석을 미래도 해석하고 못 알아들을 언어로 된 거를 해석을 하고, 이제 왕한테, 통치자한테 궁금한 거, 지도력이지 지금 얘기하면은 그런 거를 다 한다고요. 근데 다 지혜롭게 결과까지 좋았다고. 결과까지. 결과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악이잖아. 아까처럼 개인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악으로 가. 그러면 뭐가 된다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다고요. 잘못 걸리면 언제든지 이제 고발 들어간 거야. 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나? 나 진짜 신기하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향대로 막 소설을 써가지고, 정의는 상상벌학이에요. 상상벌학. 그래서 그 어떨 때는 성경에서 어떨 때는 이거 정당방위를 하고, 어떨 때는 용서하라 그러고, 이러는 게 뭐냐면은 분별력이에요. 그 모순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서로 모순이 아니고 상반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런 거. 사람이 상반된 모습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적개시하거나 그 미워하거나 씹는 거는 정신병이 진행 과정이에요. 그 정신 분열은 어떻게 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칼 들어서 어떻게 한다? 증오하기 때문에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본인도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하느님 길을 가게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잘 알고서 이제 어떤 걸 잘 아냐면은 치유되는 그 길 길을 안내하고, 나는 나대로 이제 길을 어디로 안내했냐? 이제 구마 수도자, 구마 사진대로 했고, 저는 저대로 보물을 다해서 사랑으로, 저가 가진 보물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저의 보물은 있죠. 그 보물을 다해가지고 전한 거예요. 복음을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아는 국힘당의 어느 당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본주의랑 그리스도교랑 그리스도교가 자본주의의 자식이란 그게 아니고요. 제일 제가 이것만 얘기할게요. 제일 그 어떤 창의성이 있고, 미국에서 그 초특급 엘리트에다가 부자 제일 활용을 잘하는 사람 누구다?
미국이 이제 자유시장이잖아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이제 이 빅터 플랭클 박사님 말씀처럼 아우슈비츠에서 쓴 빅터 플랭클, 아마 이 박사님도 그런 사랑이 있었겠죠. 겸손해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터에서 예를 들어서 참전을 했어. 근데 그거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훌륭하게 이겨냈어. 그러면 존경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래서 빅터 플랭클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아우슈비츠에서, 물론 박사님이니까 의사 선생님이라 특별했다고 거기서도 얘기는 하는데 고생을 같이 했겠죠. 멘탈 붕괴